네, 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세계 1위 유일무이한 이 주식 전혀 팔 필요가 없습니다. 빠지면은 과감하게 더 사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면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오늘 말씀드릴 산업 같은 경우에는 6개월, 1년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고성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5년, 10년 이상을 그리고 그 이상을 고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산업 속에서 압도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자세하게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일시정지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고령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저출산 정책 관련주에 대해서만 많이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고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일본의 먼저 이슈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라지 사이즈의 피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현재 저출산에 대한 문제와 고령화에 대한 문제로 먹는 입과 먹는 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식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현재 급격하게 위축될 것을 예상을 하면서 기존까지는 많은 물량을 생산해서 다량 생산으로 가격을 줄이는 전략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맞춤 생산으로 전략이 변경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일본에서 원래 기존에는 뭐 김밥 3줄에 얼마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반줄에 얼마,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찌 노인이 한 줄을 다 못 먹거든요. 이 반줄에 얼마로 단가는 더 비싸지만 여기에 대한 판매량이 더 증가하는 이러한 형태의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이제는 모든 음식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일본 배달 피자 전문점 스트로베리 콘즈의 CEO는 앞으로 사이즈도 고객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현재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일본의 10년 미래라고 하잖아요. 즉 우리나라도 앞으로 일본처럼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CNN에서 우리나라를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어린이집은 줄고 노인시설을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를 집중 조명합니다.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어린이집은 9,000개가 넘게 감소를 했고요. 노인복지 시설만 13,000개가 증가를 합니다. 즉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노인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CNN에서 굿바이 어린이집, 헬로우 뭐 노인복지 시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CNN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가장 낮은 출산율이 문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2000년대 후반부터 사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정책을 펼쳤죠. 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부었는데 실제로 0.7명대 출산율이 나오면서 전혀 효과가 없었고요. 사회 구조와 일상생활에서 그 영향이 조금씩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현재 정부도 그다음에 국민들도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라는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싱글세를 내야 된다. SMCNC 설문조사 플랫폼에 의뢰를 해서 싱글세 찬반과 비혼, 저출산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20대부터 50대까지 4,015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싱글세나 혹은 미자녀 도입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 21%가 찬성을 했고요. 사실 30대가 가장 반대가 많았고 50대가 가장 찬성이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찬성률 한 21%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 대다수들은 당연히 저출산 문제를 싱글세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분위기고요. 이건 당연한 거죠. 이게 사실 실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찬성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미혼이나 무자녀 성인들은 노후에 정부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부담을 미리 져야 된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즉 계속해서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국가가 전부 다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내야 된다라는 찬성에 대한 표도 충분히 이해는 가죠. 하지만 현실성은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노동력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혹은 이 일자리를 떠난 이 국민들을 다시 어떻게 일자리로 끌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저출산에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대응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이고요. 생산 연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하는 데 집중을 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올해 4분기까지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범정부 외국인 정책 추진 체제를 구축을 하고요. 외국 사례를 참고한 정책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민을 통해서 그 전까지 트럼프 정부 전까지 이민을 통해서 인구에 대한 피라미드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잡혀져 왔었죠. 근데 이 이민이라는 게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가 국내에 적용하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 고령화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지난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한인 1세의 중간 연령은 41.2세로 3위를 기록합니다. 일본이 압도적이죠. 52세고요. 필리핀계 같은 경우에는 42.8세고요. 그 다음이 바로 우리나라로 41.2세입니다. 베트남계도 40세, 중국도 38.9세로 전체적으로 아시안에서만 3위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안권 그리고 유럽, 미국권 할 거 없이 인구수가 전부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혼혈인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아시안 그룹이 중간 연령이 30대 중반까지 떨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이 혼혈인을 포함하는 거냐 포함하지 않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민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결국에는 국가별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고령화 문제가 중국에 다가왔을 때 어떠한 효과가 발생했냐? 중국이 미국의 GDP를 뛰어넘는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한 5년 전, 10년 전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중국이 미국의 GDP 규모를 따라잡는 시기를 2039년도로 추산합니다. 이게 2022년도 작년에 제시한 시점은 2032년도인데 1년 만에 7년을 더 연장합니다. 이 EIU는 중국의 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급감 등을 중국 경제의 변수로 진단을 했고요. 실제로 중국의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수가 2030년대에는 1억 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중국의 전체 인구수가 14억 명인데 14분의 1이 앞으로 7년 안에 1억 명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로 뻗어가는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고령화로 인해서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임플란트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실제로 19세에서 39세까지 40세 이전에는 20개 이상의 자연치아를 보유하는 비중이 99.7%로 거의 대다수가 이빨이 문제가 없는데 65세가 넘어가면은 이빨이 50% 정도는 20개 이상이 자연치아가 아닌 겁니다. 즉 향후 7년 안에 노동인구 1억 명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잠재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죠. 노동인구 수라는 게 65세 기준인데 65세 이상은 50% 이하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2030년도까지 1억 명의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50%, 5천만 명 정도는 이빨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임플란트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는 거죠. 국내 임플란트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중국의 피라미드를 보면은 이 구간에서 7년 안에 위로 올라가는 인구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비중이 2.7%, 3.3% 정도인데 이게 단순히 5년, 6년 동안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50세부터 30세 초반까지의 인구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향후 20년 동안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뭐 한 40년, 60년 뒤에는 그 인구수가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늘어나는 그 노동력, 이 노인들에 대한 인구수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뭐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은 지금이야 그렇진 않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좋은 대학을 가면은 성공한다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 열풍이 결국에는 지금 세대까지 넘어오면서 사교육 열풍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 사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장이 10년, 20년, 30년을 유지하고 있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임플란트 시장이 상당히 크지만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구간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대표적인 시장이 중국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도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은퇴할 나이 65세 이상의 나이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미국 할 거 없이 현재 고령화로 인한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임플란트 관련주라고 하면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대표적이었는데 2021년도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경영권 분쟁 등 여러 논란에 휘말리면서 결국 사모펀드에 매각됐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경영권을 획득한 사모펀드는 자진 상장 폐지 절차에 도입을 하고요. 실제로 MBK 파트너스 측은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배경으로 경영에 대한 효율화를 언급을 합니다. 이 오스틴 임플란트가 전 세계 임플란트 시장의 거의 10%, 8%에 준하는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세계 시장 규모로 따지면 5위, 국내 시장은 1위 기업인데 이러한 기업이 상장 폐지하게 되면은 임플란트 시장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 그 임플란트 시장 성장에 따른 수급이 또 다른 기업들의 분산해서 들어갈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제 상폐가 되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본부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자진 상장 폐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한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실제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8일, 6월 28일에 거래소에 자진 상장 폐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원래 이제 15일 안에 15거래일 안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기한을 15일 연장을 하면서 오는 8월 9일까지 오스템 임플란트의 자진 상장 폐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결국에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임플란트 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수급이 다른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상장되어 있는 임플란트 기업들의 수급이 몰리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개의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디오입니다. 이 디오는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관련주고요. 이 디오는 임플란트 시장 성장률을 아웃퍼폼하는 매출 성장률을 전망합니다. 즉 시장 성장률보다 이 디오에 대한 매출 성장률이 압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중국에 대한 비중, 국내에 대한 비중,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인데 중국 시장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한국에 고려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국 시장이 고성장하는 건 왜 주목해야 되냐? 얘네가 미국 내 기업형 치과 및 유통사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미국향 매출 증가가 앞으로 이 디오의 고성장의 기본적인 배경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65세 이상의 이 고령화가 공격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디오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절대 파셔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덴티움이죠. 덴티움은 오스템 임플란트에 이어서 중국 수출 2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3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실적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덴티움에 대한 국가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50% 이상입니다. 즉 앞으로 2030년도까지 중국의 노인이 계속해서 증가가 나올 텐데 거기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덴티움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폭발적인 성장이 2030년, 2040년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향후 7, 8년 동안 꾸준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을 보면은 뭐 아마존이나 뭐 테슬라나 수많은 기업들, 애플 같은 기업들도 꾸준하게 10년, 15년씩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덴티움도 그러한 움직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 오프테 임플란트와 비교돼서 지금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오프테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 국내 상장되어 있는 임플란트 기업들 중에서 1위는 덴티움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우상향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모아가시라라고 말씀드리고요. 빠질 때마다 사시면은 앞으로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께 고령화로 인한 여러분들께서 저출산을 많이 주목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저출산보다 더 실적이 높게까지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덴티움과 디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두 종목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꾸준하게 모아가셔서 높은 수익률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여러분들 영상 종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